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발표하게 될 발표는 웹 접근성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접근하시면은 기본적으로 큰 불편 아마 느끼시지 않으실 겁니다. 많이 컴퓨터를 쓰시니까요. 그렇지만 약간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신체적인 장애를 얻으셨을 때, 그러니까 뭐 놀다가 뭐 팔이 부러지셨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눈이 가려워가지고 한눈으로만 뭔가를 봐야 된다던가 아니면 어두운 환경에서 뭔가를 봐야 된다던가 아니면 정말 시끄러운 장소에서 뭔가를 듣거나 그런 걸 필요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접근하기가 쉽게, 그러니까 제가 인식하고 사용하기 쉽게 그런 것들을 일정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개발을 하면은 모든 사용자들이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 안 가진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광활적으로 사용이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몇 가지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장애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몇몇 분들이 정상인, 뭐 일반인 그러시는데 그 잘못된 용어고요. 비장애인이 올바른 용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설명을 할 때 정상인이나 일반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은 되게 이렇게 어법적으로도 그렇고 문장 선택하는 거로서도 좋지 않은 표현이 됩니다. 그거를 아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저기 넣어봤어요. 장애인분들이 혹시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보조도구라던가 아니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접근성 프로그램. 네, 접근성 프로그램이라던가 방법, 모든 방법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네, 돋보기 말고 또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모르카. 네, 뭐 스크린 리더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하드웨어도 있고요, 소프트웨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뒤에 가면은 설명이 조금 더 나올 거고요. 혹시 웹 접근성에 대해서 혹시 정확한 정의라던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 부분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군요. 되게 조용해지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네, 예상을 했던 거라. What is web accessibility? 이게 무엇이냐면요, 웹 접근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온 겁니다. W3C라는 그런 이제 웹 관련 기구가 있고요. 거기서는 이제 웹 액세시빌리티에 대해서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노트북 갖고 계신 분은 한번 접속하셔서 문서를 보시면은 이 세미나 PPT랑 함께 진행이 되는 거라 도움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웹 접근성이란 이제 아까 그 문서에서 보셨듯이 여기에 대해 있는 설명을 이제 제가 하는데요. 웹 접근성이란 무엇이냐면요, Web accessibility means that people with disability can use the web. 해봤습니다. 이제 웹 접근성이라 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웹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요. 이건 안 읽을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웹 접근성이라 하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웹에서 인식, 이해, 항해, 반응을 하면서 그들도 웹에 함께 접속을 해서 공헌을 하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광활적으로 포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하드웨어적인 부분인데요. 혹시 첫 번째 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있으시나요? 네, 혀로 마우스를 조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발가락으로 키보드를 사용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혹시 많이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조이스틱이라 해가지고 이제 손가락 움직임이 힘드신 분들이 이용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고요. 트랙볼도 옆에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조금 정신 지체라 해야 되나요? 조금 그런 부족한 분들이 조금 더 인식을 하기 쉽게 만들어진 그런 키보드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진이 이제 조금 이제 인식이 힘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해가 힘드신 분들, 조금 정신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진 터치스크린 하드웨어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조금 많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마우스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손바닥을 이용해서 커서를 움직이고 조작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장애인 웹 사용 실태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나라지표에서 구해왔고요.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체장애와 시각장애, 그 다음에 청각장애, 그러니까 의료인이 아닌 장애들이 대부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시면은 이제 연령에 대해서 이제 질문했고, 21에서 30세, 그 다음에 31에서 40세, 40에서 50세, 51세까지도 지금 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하셨다는 거는 분명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장애 유형은 이제 지체장애이신 분이랑 전매, 그 다음에 청각, 저시력, 지적장애, 그 다음에 다른 장애들을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서 컴퓨터 이용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를 하셨는데요. 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조금 부끄러움을 느끼시고 결과를 조금 거꾸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로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이제 나온 부분인데요. 보조기기, 아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보셨듯이 뭔가 소프트웨어적이라든가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사용에 도움을 받고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예와 아니오 이렇게 하셨거든요. 상당히 사용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 많다고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스크린 리더라든가 이제 음성 보조 출력기기 TTS나 아니면 TNS 같은 게 있고요. 점자 정보 단말기라 해가지고 이게 텍스트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텍스트가 이제 점자 그 장치 위에서 점자가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볼이 튀어나옵니다. 그로 이용해서 점자 정보 단말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특수 키보드, 아까 보셨죠? 그 알록달록한 키보드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 마우스, 트랙볼이라던가 조이스틱 같은 그 외의 기기를 말하는 거고요. 화면 확대 기능, 말그대로 돋보기 같은 거, 아니면 이제 브라우저에서 크롬 기준으로 컨트롤 마우스 키를 하시면 화면이 확대됩니다. 그런 기능을 사용하시는 거를 말합니다. 어떤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계시냐고 이제 질문하셨고요. 당연히 대부분 윈도우를 가장 많이 쓰시고요. 맥이랑 리눅스, 기타 운영체제도 많이 쓰시는데요. 맥도 상당히 리눅스에 비해서는 접근성 지원 기능이 조금은 더 많더라고요. 리눅스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에 제공되는 기본 접근성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윈도우 기준으로 고대비 기능이라던가 아니면 돋보기 기능, 그 다음에 화상 키보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오도 있었지만은 분명 소수가 얘라고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5번 분양에서 이제 아까 얘라고 하시는 거 해가지고 이제 아까 나왔던 건데 다시 나오는 건가? 다른 거구나.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5번 분양에서 아까 얘라고 하신 분들이 다시 이제 어떤 기능은 윈도우 OS 같은 데에서 지원을 하는 접근성에 관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기능을 적어놓은 건데요. 화면 확대, 글자 확대 기능을 가장 많이 쓰시고 화상 키보드 쓰시고요. 고정키, 소리 알림 등도 많이 쓰십니다. 스크린 리더도 쓰시고 계시는데 OS 자체가 스크린 리더를 제공하는 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고대비를 쓰신다던가 아니면 이제 마우스나 이렇게 시스템을 조작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음성인식 기능이나 마우스키 같은 것도 많이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마우스랑 키보드 중에서 어떠한 입력 장치를 더 선호하시냐고 하셨는데요. 마우스보다는 조금 더 키보드가 조금 더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우스보다는 키보드가 조금 더 사용이 편하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겠죠. 어떤 인터넷 이용을 위해서 브라우저 사용하셨는데요. 예상대로 익스플로러가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익스플로러에서 가장 기능들이라든가 접근성 관련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익스플로러 기반으로 돌아가고 익스플로러와 호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어폭스랑 오페라, 사파리, 크롬이 있는데요. 크롬도 생각보다 많이 있죠. 파이어폭스는 뭐 옛날부터 유명했으니까요. 좋아요. 이제 브라우저 버전을 쓰시는 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는 익스플로러 유저들이 많으셨는데요. 요즘은 이제 조금 개선이 됐었는지 이제 익스플로러 7, 8, 9까지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9 같은 경우에는 일부 플러그인에서 지원이 안 돼서 9은 다들 다운그레이드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플로러 6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20명이나 계시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익스플로러 6를 고려해서 최소한의 접근성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파이어폭스, 크롬 뭐 다른 것들이 있고요. 운영체제 버전을 생각하신 분은 이제 약간 지체 쪽이라든가 정신 부족하신 분들이 이제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웹사이트 이용, 기타 일련화나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장애로 인해서 인터넷 이용이 불편하다고 조사가 있었는데요. 아니다가 훨씬 더 많긴 하지만 그렇다가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표를 보고 느낀 것은 주로 이용하시는 사이트는 대부분 이제 상위는 포털이고요. 그 아래는 이제 서비스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이버가 가장 많고 다음 레이트 이렇게 순으로 쭉 정리되어 있고요. 장애로 인해서 사용하고 싶은 사용하지 못하는 서비스가 있으면 해가지고는 정상인데요. 은행, 인터넷 뱅킹, 쇼핑몰, 그 다음에 이제 방송국 동영상 온라인 강의, 민원, 정부기관, 포털 서비스. 이 대부분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공인인증서라던가 아니면 결제 모듈 때문에 액티브엑스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액티브엑스는 제대로 된 접근성을 제공하지 않아가지고 보조 장치나 일부 프로그램에서 호환이 되지 않아서 사용이 불가능하게 시스템이 멈춰버린다던가 아니면 조작을 해도 입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액티브엑스나 외부 플러그인을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을 위해서 접근성을 지키지 않는 사이트 순으로 대부분 이게 지표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장애인을 위해서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웹 서비스는 역시 전자정부, 역시 정부가 좀 들어쓰죠. 전자정부, 이제 포털, 쇼핑 이렇게 순으로 쭉 있는데요. 정부 사이트가 요즘은 그래도 비교적 접근성은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스크린 리더 부분에만 해도 그래가지고 사용이 크게 불편은 없다고 생각을 했으나 또 역시 공인인증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액티브엑스가 있어가지고 많이 맡기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바 플러그인으로 몇몇 사이트는 대체가 되었는데 자바 플러그인조차도 올바르게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요. 텍스트 전용 페이지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없으신가 보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 제가 나는 기억으로는 이제 공항 사이트에서 텍스트 전용 페이지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따로 있었었는데요. 실제 그냥 대충 반은 사용을 하고 반은 사용을 안 하시는데요. 생각보다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확인을 해보면요. 대부분 접근성이 낮아가지고 따로 제공되는 사이트가 텍스트 페이지밖에 없고 그것이 그나마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텍스트 보시면 알겠지만 텍스트 전용 페이지가 전혀 편리하지 않다고 느끼시고 계시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자마다 많은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하기 조금 어렵지만 역시 텍스트 전용 페이지가 그렇게 좋다고는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장애인분들도 저희가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분들은 분명 비장애인과 동등한 웹페이지를 사용하고 동등한 대접을 받기 원하나 텍스트 페이지가 없으면 접근을 못하고 접근성이 낮은 사이트가 있으면 접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장애인분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웹페이지 사용을 위해서 많은 이제 운동을 하고 계시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발표하는 이유도 있고요. 보시면은 장애인 전용 웹사이트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웹페이지 사용을 원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같은 대우를 받기 원하고 같은 걸 생각한다는 거랑 똑같은 생각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정보가 뭐냐면 우리가 만약 정보를 얻을 때 우리 콘텐츠를 보고 메뉴를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건 사용자마다 다르지만은 대부분 비장애인이신 분들은 이제 사이트 메뉴 또는 사이트 맵을 보시고 사이트의 구조를 파악하신 다음에 거기에 있는 콘텐츠를 접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메뉴를 가장 많이 보시고 그 다음 검색을 보십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이트의 성향을 파악하거나 사이트 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걸 알 수 있고요. 파업창 때문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도 불편한데 장애인분들은 너무 불편하겠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왜 사용을 못하는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알아봐요. 혹시 네이버 카페 같은 데에서 카페를 가입하기를 하시고 이제 질문 같은 걸 입력하신 다음에 맨 아래에 이제 글자 같은 거 입력하라고 자동 가입 강지 문구가 있죠. 그걸 캡처라고 부릅니다. 혹시 제가 확인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캡처는 음성 캡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러면은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은 소리만 듣고 활동을 하실 수 있는데
캡처조차도 입력을 못해서 가입을 못해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캡처는 최소 2가지 이상을 제공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지와 사운드, 대부분 혹시 외국 서비스들 캡처 서비스를 리캡처라던가 몇 가지 캡처 서비스가 있는데요. 캡처 서비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접근성을 고려해가지고 청각장애인이라던가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이제 상담원과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돼 있는 서비스들이 있더라고요. 웨브 플러그인 역시 액티브엑스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바라던가 이제 사이트 내에서 기능을 이용을 하지 못하고 사이트가 다른 플러그인에 의존적인 게 이제 문제거든요. 이제 액티브엑스 안에서도 뭐 플래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자정보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공인증서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이트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이트가 액티브엑스 같은 외부 플러그인에 의존을 해서 플러그인에서 다시 값을 쌓은 거를 사이트가 받아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부 플러그인이 올바르게 지원이 되지 않았거나 외부 플러그인이 없을 시 지장을 느끼게 되거든요. 특히 플래시 메뉴만 하더라도 오브젝트 태그라던가 아니면 노스크립트를 이용해가지고 예외 처리를 해가지고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메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외에 키보드를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게 웹 접근성의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탭키를 이용해서 플래시 메뉴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사이트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개선이 필요한 거고요. 개선을 꼭 해야 되면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지 남발, 대체 텍스트 부족. 이미지를 사용하는 건 좋습니다. 뭐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신 분들은 혹시 알겠지만은 유료 폰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 유료 폰트를 꼭 적용하고 싶은데 웹 폰트를 사용하게 되면 라이센스에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미지로 컨버팅을 해서 그 이미지만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Alt라고 해가지고 대체 텍스트 값이 있습니다. 텍스트 브라우저라던가 아니면 텍스트 스크린 리더는 이미지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Alt 값을 이용해가지고 접속을 하는데요. Alt 값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텍스트를 긁고 오고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데요. 올바르지 않은 Alt 값이라던가 공백인 Alt 값 또는 이제 Alt 값이 아예 없는 태그들은 Alt 값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제 장애인들은 그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미지로만 되어 있는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장애인들은 사용을 아예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이 어려운 UI, UX는 정말 많이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네. 네. 사용이 어려운 이제 UI, UX 혹시 이제 우분투 사용하시면서 가끔 X 버튼 작다고 느끼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이제 저도 이제 고해상도 모니터를 사용하면서 X 버튼이 도저히 안 들려가지고 Alt F4만 쓰다가 결국 다시는 모니터를 해상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대체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도 UI, UX 쪽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우분투 기능에서 그 UI에 대해서 편집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 부분 문제가 안 되지만은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UI는 UX를 가지고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사용성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색상 대비가 낮은 경우가 있어요. 검은 색깔 배경에 회색깔 텍스트 같은 걸 적용하시는 경우에는 저희들도 셀렉트 박스로 텍스트 블록을 줘서 보아야 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에서 이제 완전히 전맥 말고요. 조금 이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조차도 사용이 당연히 그러니까 비장애인 분들도 사용이 불편을 느끼시는데 그냥 당연히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더 사용에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얘를 이미지로 했었는데 PT가 날아가는 바람에 그 예시가 사라졌어요. 이제 보조기술이라 가지고 어시스티브 테크놀로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스크린 리더라던가 그런 프로그램이라던가 장치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스크린 리더 중에서 해외에서는 NVDA라는 걸 사용하고 NVIDIA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그것 때문에 몇 번 오타를 냈어요. 안 오시시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오픈 소스로 진행이 돼요. NVDA는 그래가지고 이제 NVDA는 이제 오픈 소스로 진행이 되니까 아래 주소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소스라던가 그런 정보에 대해서 많은 걸 아실 수 있으실 거고요. 국내에 이제 센스 리더라는 게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유료 프로그램인가 라이센스가 따로 적용이 돼 있어서 오픈 소스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아이폰이나 이제 아이패드 같은 iOS 사용자분들 혹시 보이스 오버라는 기능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사용이나? 아이팟 나노도 보이스 오버 써본 적 있어요. 네, 텍스트 어플리케이션에 텍스트를 다
읽어주죠. 네, 일일이 다 읽어주세요. 네, 이미지 부분은 이제 어떤 어플은 읽어주고 이미지가 있는 어플이 있는데요. 그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어플은 읽히는데 어떤 어플은 안 읽힙니다. 그건 대체 텍스트가 없는 거와 있는 거의 차이입니다. 이미 보이스 오버를 한번 사용해 보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차이점이 이제 아실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화면 돋보기 혹시 iOS에서도 아마 홈키 몇 번 누르면은 돋보기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크롬에서 이제 컨트롤 마우스 힐을 이용하시면 웹페이지가 확대가 됩니다. 몇몇 페이지는 이제 확대를 하면은 사용이 불가능하게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조차도 웹 접근성에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윈도우에 있는 돋보기 기능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어떤 장애인분들은 이제 아예 확대를 해주는 돋보기 장치 같은 게 있어요. 그 디바이스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제 아이패드, 뉴 아이패드 아시죠?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이요. 그거 카메라 화소가 좋기 때문에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확대를 해가지고 실제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그걸 이용해서 확대기로 쓰시는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화면 돋보기 기능도 우리는 필요 없고 잘 안 쓰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기능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안드로이드에서도 TTS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기능이 부족하고 아직까지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일부러 안드로이드를 안 적었습니다. 사용성에 도움이 된다고 좀 아직 못 느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을 했던 점자 디스플레이예요. 지금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은 혹시 여기 이렇게 뭐가 이렇게 솟아나오신 거 혹시 보이시나요? 이 사진이 작아서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안에 무슨 핀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글자가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글자를 보내주면은 저 아래에서 이제 핀 같은 게 올라와서 점자를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이게 가격이 상당합니다. 200만원, 300만원 기본이고요. 500만원씩도 합니다. 이거를 일반 장애인분들이 사시기에는 되게 무리가 많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드웨어 제조사들도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스타일리시한 공헌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랙볼이라던가 조이스틱 안구 마우스라고 해가지고 신영진 씨가 지금 안구 마우스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연세대 스티브 모팅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신영진 씨가 그거를 사용하셔가지고 트위터도 하시고 그분이 개발자시더라고요. 개발도 안구 마우스를 이용해서 사용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저는 되게 그때부터 아마 웹 접근성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지만 생략자라던가 청각장애인분들, 인식 언어 학습장애들을 이용한 보조기술은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사용이 불가능한 없거나 아니면 실제로 사용이 불가능한 게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개발자들이 더 웹 접근성과 접근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합니다. 케바케라고 하죠. 이제 이거 설명을 이제 대충 요약을 해서 말을 하면은 아무리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올바르게 코딩을 하고 올바르게 구성을 하고 기획을 하여도 실제로 장애인분들은 많은 불편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이트 성명과 기획 부분부터 모두 다 확인을 해가지고 그 사이트에 맞는 맞춤형 접근성, 웹 접근성을 고려해서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웹 접근성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다가 질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전문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일본만 해도 여러 가지 접근성 관련해가지고 회사도 많이 있고요. 국내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언이라던가 뭐 만약 핸드폰 관련 사이트를 만들어야 된다면 핸드폰 관련 포럼에다가 더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문가들, 그러니까 웹 같은 거 개발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사이트 같은 데다가도 질의를 하시고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웹 접근성 라인만 지켜서는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좋은 접근성이 없고요. 아직까지는 웹 접근성의 모든 장애인에 대해서 모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분명 웹 접근성을 모두 다 지키고 완벽하게 지켜서 AA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레벨 정도에 따라서 웹 접근성의 편리함이라 해야 되나 완벽도, 그러니까 시험 보면 점수가 나오잖아요. 웹 접근성에서도 저런 점수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레벨이라고 하고요. 그래가지고 가장 최고의 레벨을 달성을 하여도 특정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사용에 불편을 느끼거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고령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2010년 65살 이상의 노인 인구는 전체 국내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적은 것 같지만은 이거를 명수로 환산을 하면은 되게 많은 숫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찾다가 도저히 안 나와가지고 그거는 표기 못했고요. 2050년 노인 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진다고 합니다. 37.3%. 오히려 일본보다도 몇십 퍼센트가 더 앞서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화로 인한 신체적 정신 기능 저하가 65세 이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고령자 또는 노인이라고 대하는 것을 65세라고 가이드라인이라 해야 되나 일종의 이제 레코멘드라고 하죠. 적절 그 선이 있지만 그 65세 이전에도 이미 기능 저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65세라는 그런 숫자에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전에도 노화라던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65라는 숫자에 절대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들은 늙어갑니다. 그거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다 적용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늙습니다. 멀지 않아서 우리가 개발한 거에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정책과 인터넷 정책과에서 이제 차트를 긁어온 건데요. 연령별 이용자 수가 지금 30, 40대 그 다음에 20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지만 50대들도 지금 상당히 많은 수를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지만 하셔도 지금 이제 인터넷 신문 같은 거 볼 때 글자가 작다고 많이 불편을 느끼시고 계시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령에 따라서 지금 30, 40대가 가장 많지만 멋지 않아서 50, 60대가 많아질 수도 있고 70세 이상 분들이 인터넷 쓰십니다. 놀랍지만 쓰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0세 이상의 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역적 특성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수를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냥 일본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이상하게 더 우리나라 자료가 더 많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왜냐면 아마 제 예상으로는 이제 일본이 매뉴얼 사회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정리 같은 게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일본의 고령자 인터넷 이용률은 전체 이용률, 그러니까 전체 국민 중에서 70%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요. 60살 이상의 이용률이 32.1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 60살 이상의 사용자 중에서 60에서 64살의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57.3%입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에서 60에서 64살까지의 사용자들이 57.3%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령자에 대해서 많은 접근성을 지켜야 되고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각적 문자를 읽고 쓰기 여부, 연령을 불가하고 컴퓨터의 이용자들이 대부분 인터넷을 사용하고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각적 문자에 읽고 쓰기가 불가능하신 사람들이 인터넷의 이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장애인에 대한 것 중에서 있는데요. 20대 장애인이신 유저 중에서 장애인의 20대부터 60대 80% 이상이 주 4에서 5일 이상 컴퓨터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이제 20대에서 60 정보 수집과 전자메일을 이용 목적으로 하시는 사람들이 가장 많지만 30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쇼핑과 정보 거래시, 그러니까 이메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의 이용도 많아지고 있고요. 열람 내용은 이제 열람이라는 제가 이걸 붙여넣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말이 이상한데요.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가 뽑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10대부터 50대까지는 취미 위주의 정보 수집이 많지만은 60대부터 이제 정보 수집이 많지만 30대부터 40대까지는 이제 실생활에서 이제 필요한 정보 같은 걸 수집하고요. 60대부터는 이제 뉴스라든가 그런 이제 사회적인 거라든가 이제 세상을 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시기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장애 말고 일시적 장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인간의 미래는, 그러니까 당장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갑자기 누가 당신의 팔을 부러뜨리거나 갑자기 내 눈 하면서 갑자기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실내에서 이제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선글라스를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정말 극단적인 이제 가정이지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벗을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고요. 갑자기 복사기에 컬러 잉크가 없어서 웹페이지를 뽑았어요. 컬러되어 있는 사이트였는데 흑백 출력을 했더니 배경과 글자가 같은 색깔로 보여가지고 읽을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학생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시험지 같은 거 이제 시험 대비 전에 학원 같은 데서 뽑아주잖아요.
가끔 그림이나 문자랑 같은 색깔이라서 구분 안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장애를 우리는 일시적인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장애를 갑자기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접근성에 대해서 이제 명심하셔야 됩니다. 뭐 게임을 하다가 실수로 열받아가지고 아씨 내가 졌어 하면서 마우스를 던진다던가 아니면 이제 시끄러운 공연장 같은 데서 갑자기 웹사이트에 접근해가지고 뭔가 영상 같은 걸 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데서 이제 백라이트조차도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패널이 안 좋아서 혹시 사구라 MP3 쓰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어두운 데서 싸움하는 거 그냥 시커멓게만 보입니다. 그런 경우도 이제 일시적인 장애에 해당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접근성을 고려해서 바꾸면 고대비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도서관에서 급한 뉴스를 청취하려는데 이어폰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영상 같은 데서 자막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웹 접근성 라인에 가이드라인에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어폰이 없을 때 자막이 없으면은 이제 이어폰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소리를 켜고 들을 수는 없는 버릇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막의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게 또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웹에서 정보를 얻는 거는 보는 것, 읽는 것, 듣는 것, 조작하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혹시 여기서 하나라도 안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하지만 보는 데 지장이 있거나 읽는 데 지장이 있어요. 아니면은 듣는 데 지장이 있거나 조작하는 데 지장이 있어요. 이해하는 데 지장이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용이 불편하겠죠. 결국 장애나 노화로 인해서 신체적 기능이 저하가 되거나 아까 설명했듯이 일시적 장애 등등으로 인해서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사용하기 힘들어진다. 사용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사용에 불편을 느끼지만 사용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용을 하지 못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웹 접근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 접근성을 지켜야 되는 거고요. 이제 간단히 이제 후에 나중에 웹 접근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지킴으로써 얻는 이득들이 되게 많습니다. 더 다양한 사용자들을 유치할 수 있고요. 생각지도 못한 사용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이제 장소나 환경, 어떤 장치에 구애받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한 이용성 향상이 또 상승이 하고요.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효율성이 향상이 됩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요. 이제 만약 ROI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뜻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리턴. 비용이 다 되돌아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배치를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도 사용성이 향상이 되잖아요. 그건 만약 내가 쇼핑몰을 디자인을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장바구니에 담고 구입 버튼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도 사용자의 체류 시간 또는 이제 사용자의 구입률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효율성이 상승하고요. 비용, 운영에 들어가서 자원이 절감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장애인보호법 이번 이제 2009년인가 8년부터 장애인보호법이 바뀌면서 웹 접근성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웹 접근성을 지키지 않은 사이트는 새로 싹 뜯어야 되는데 저는 개발자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은 만약 쇼핑몰 같은 거 운영하고 있는 기획자 입장에서는 그 따로 사람을 불러서 웹 접근성을 지켜서 새로 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새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는 미리 아예 처음부터 웹 접근성을 지켜서 코딩을 하게 되면 웹 접근성을 지켜서 만들게 되면은 자원이라던가 운영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이제 가격이 단가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기업적인 걸로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다양한 범위 이용자 확대로서 장애인, 노인층 등 싱글 고객 유치가 더 쉬워지고요. 그 외에도 비장애인분들도 접근성을 지켰기 때문에 더 홈페이지의 접근성이 더 편해져가지고 사용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죠? 웹사이트에 제공을 했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 생성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아까 디바이스의 이용성이 향상이 됐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검색 보세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더 제가 만든 사이트에 있는 콘텐츠가 더 높은 상단에서 검색 결과에서 더 높은 상단을 차지하고 있고 더 높은
높은 검색 일치율을 보여가지고 더 많은 사용자들을 이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효율성 향상 중 하나는 또 비용 운영에 들어가는 자원 절감 중 하나는 이제 사이트 개편 시 다국어를 지원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유지보수 또는 신규 제작에 대해서도 편의성을 증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아까 그 법 관련해가지고 설명드리면 2008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법으로 공공 및 민간 웹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관공서를 시작으로 웹사이트에 대한 적용은 유예기간을 두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유예기간이 2015년까지인데 실제 모든 민간 법인에 적용되는 시점은 내년인 2013년으로 되었기 때문에요. 실제 유예기간은 실질적으로 올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해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웹 표준과 웹 접근성 혹시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게 애니얼 접근서 아마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같지 않습니다. 웹 표준은 이제 조금 개발하면서 코딩의 스타일에 가깝거든요. 내가 이렇게 코딩을 해야지 웹 표준에 맞다 그런 거지만 웹 접근성은 웹 표준을 일부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적인 측면에 대해서 훨씬 더 고려가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웹 표준은 이제 내가 코드를 짜고 그 브라우저가 이제 그 코드를 읽는 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브라우저들끼리 지켜야 될 규약과 그런 거에 대한 법이고요. 웹 접근성은 이제 사용자성을 이용해가지고 인간들이 직접, 그러니까 가장 엔드 유저가 가장 쓰기 좋은 그런 것들을 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접근성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제 몇몇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셔요. 특히 네이트 같은 경우가 좀 웹 접근성을 지킨 줄 알았는데 이제 몇몇 광고 배너에 알트 값이 없거나 알트 값이 없더라고요. 공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광고나 일부 배너는 장애인분들이 광고니까 당연히 안 보니까 알트 값을 제공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오해시고요. 웹 접근성 중수는 어떤 콘텐츠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기 혹시 그 PT가 몇 장 정도 남았습니까? 65장, 68장 될까요? 지금 반 됐나요? 이거요? 지금요? 31장이에요 지금. 한 시간 하셔가지고 앞으로 34장이 더 남은 건가요? 네, 조금 빨리 할까요? 아니요, 이게 빨리 하는 것보다 좀 요약, 정리, 엔드, 취약, 선택 뭐 이런 거 없을까요? 솔직히 웹 접근성은 이게 기초가 알아야지 실제로 개발하는 그러면 다음 달에 이거를 한번 세컨 세미나로 오늘은 지금 이게 파트 1이고 파트 2가 또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사이트 링크 주고 어디서 액세스빌리티 하면서 아까 읽었잖아요. 거기 적혀있는 이제 보면은 WCAG라고 해가지고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1.0이 있었고요, 2.0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뀐 2.0의 지침을 따라야 되는데요. 네 가지 지침이 있어요. 이걸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KWCAG라는 게 또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WCAG를 한국형으로 개조해서 나온 건데요. 분명 같은 지침 영어인데도 제가 번역을 제가 아는 단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되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이제 지각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 전까지 내가 이걸 읽을 수 있는지, 운영이 가능한 거, 말 그대로 버튼을 누를 수 있고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한글 사이트를 만든다고 쳐요. 그런데 거기에 영어 단어가 무수히 많이 들어가서 쓸데없이 그냥 있는 척 하려고요.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데 해당이 되는 거고요. 강의나 그러니까 이 웹 접근성에 대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거나 넘어가는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WCAG 2.0이 되게 잘 만들었지만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라던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한국형 사이트에 더 접근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한국 환경에 맞춰서 이제 KWCAG라는 게 있습니다. K가 코리아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WCAG 버전별 차이점은 그냥 한번 가볍게 보시고요.
이제 KWCG는 무엇이냐면요. 일본에는 JIS라고 해가지고 공업 산업 규격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KWCAG가 있고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실정을 고려해서 WCAG 2.0을 기반으로 이제 개발이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약간 개작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레벨 A라고 해가지고 아까 레벨 트리플 A가 이제 가장 높은 거고요. 이제 더블 A가 있고요. 더블 A까지의 라인을 지켰기 때문에 많은 접근성에 대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은 일부 항목을 가지고는 레벨 A를 기반으로 만들었지만은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레벨 A까지 고려를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존의 국가표준과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한 문서로 통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KWCAG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보시면 WCAG랑 같은 원칙이 있어요. 인식의 용이성, 운영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경고성. 가지고 지침은 13개가 있고요. 대체 텍스트,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등 1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 항목은 총 22개가 있습니다. 뭐 아까 말했듯이 alt 값을 해가지고 적절한 텍스트를 제공하는 거. 이제 원칙 1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인식의 용이성, 정보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은 사용자들에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 표현에 대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이미지가 제공이 됐는데 이미지에 alt 값이 없어가지고 텍스트 리더가 읽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텍스트, 아까 시끄러운 환경에서 조용한 도서관에서 이제 영상을 보게 돼야 되는데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유튜브하는 영상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어폰도 없고 그냥 말만 한 걸 봐야 되는데 저희가 입을 보고 발음을 알아내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캡션이나 대체 수단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가능성. 이게 보조기기라던가 색상만이라던가 논리적, 색상만이가 아니고 못합니다. 색상이라던가 논리적 구성이 필요한데요. 이거를 올바르게 지켜야지 접근성에, 그러니까 보기 좋은 떡이 아니고 먹을 수 있는 떡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충분한 색상 대비. 아까 말했듯이 배경색이나 텍스트색의 비율이 4.3대 1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정 색상 대비를 지켜주시니까 더 좋습니다. 텍스트만큼 가장 접근성이 좋은 건 없습니다. 텍스트는 가장 많은 방법을 통해서 여러 종류의 장애를 가진 사용자들에게 가장 접근이 가능한 방법으로 변환이 될 수 있습니다. TTS라던가 점사 표시 장치, 시각적인 출력 등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확대까지 가능하죠. 그렇다고 웹 디자인이 텍스트 기반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밋밋하고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정말 멍청한 짓이고요. 논 텍스트 콘텐츠, 말 그대로 이미지라던가 동영상 같은 것은 alt 텍스트라던가 아니면 보조 수단을 이용해서 제공이 되는 겁니다. 지침 1.1 대체 텍스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대체 텍스트는 아까 말했듯이 계속 alt 값을 그렸는데요. 그 alt 값이 뭐냐면요. 이미지 src 태그 혹시 이미지 태그 아시죠? 거기에 이제 src 값이 또 있고 alt 값이 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src는 경로고 alt는 그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 텍스트, 이제 long description이나 아니면은 이제 alt 값을 넣어줌으로써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영상이나 음성 같은 거에도 자막을 제공한다던가 아니면 캡션을 제공해가지고 보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설명이 나오는데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는 아래 나열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별도한 목적을 제공하는 텍스트가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레벨 A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미지 버튼 포함을 해가지고는 이미지를 쓰는 버튼이라던가 아니면 이미지에는 alt 속성에 대한 보조 설명이 텍스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동영상 캡션 제공해줘야 되고요. 플래시 오브젝트가 들어간 대체 수단 여부가 중요합니다. 버튼 내용에 플래시 자체에도 alt 값 비슷하게 해가지고 설명되어 있는 값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W 모드와 키보드 접근성, 탭 순서를 지정해가지고 탭 키가 가능하게 된 플래시가 필요하고요. 그래도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는 플래시 메뉴라고 치면 플래시 메뉴에 대체할 그런 게 필요합니다. alt 텍스트 제공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미지를 사용한 내용이나 콘텐츠를 사용할 시 alt 값이나 long description이 없으면 텍스트 리더는 이 이미지의 글씨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요즘은 뭐 한다는 소리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OCR 같은 그런 리더들, OCR 같은 걸 기술들이 많이 부족하고 미비하기 때문에 폰트라던가 그런 거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alt 값을 제공을 하거나 long description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기계를 읽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저희 학교 사이트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교훈 이게 글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교훈, 진리, 정의, 사랑 이거 이미지로 되어 있는 글씨거든요. 그리고 아래 이제 뭐가 적혀있지? 상징 해가지고는 이제 교훈이나 교목, 소나무, 뭐 교와 개나리 관계되어 있는 거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게 다 이미지예요. 안에 설명 글자까지 다 이미지인데요. 이걸 만약 이제 플러그인을 통해서 이미지를 지우고 이미지 알트값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 사이트는 웹 접근성을 지켰다고 적혀 있길래 한번 궁금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학교가. 자, 텍스트 리더로 확인해봤습니다. 보이시나요? 교훈 이미지에 대한 교훈만 적혀 있습니다. 상징, 교목, 교포, 교목, 교가. 아까 사이트랑은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많은 콘텐츠 차이가 있고 내가 텍스트 리더로 해가지고 접근했을 때는 교와 개나리 몸을 가장 먼저 알리고 공을 가장 먼저 알리고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차별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접근성에 맞춰서 마크업을 하셔야 됩니다. 마크업이랑 HTML 코딩을 마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쉽고요. 조금 다른 의미긴 하지만요. alt 값이 있습니다. 한 줄로 표현이 가능한 거. 그러니까 이미지에 대해서 제가 웃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럼 뭐 조채연이 웃고 있는 사진 하면은 alt 값을 가능하지만 만약 조직도가 필요한데 그걸 이미지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alt 값을 조직도를 그대로 적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long description이라고 해가지고 구조라가 필요한 게 있어요. 뭐 만약 사장이 누구고 사장 아래 이사가 누구고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는 구조도 같은 이미지에서는 long description이 더 중요합니다. long description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웹사이트 HTML 폴더라든가 PHP 폴더 같은 거랑 같은 루트에 long description에 대한 HTML 파일이 있어야 되는 거 제가 어디서 얼핏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해줘야겠다. 아까 교훈에 대해서 이미지가 처리가 되는데요. 그에 대한 alt 값은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교목, 개나리 그런 거에 대해서는 long description도 가능하지만 alt 값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넘어가지만은 long description이 아마 더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코딩을 하면서 생각을 하거든요. 지침에 대해서 이제 표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 가지 자료를 제가 하나로 합친 건데요. 이게 지침과 검사 항목 태그에 대해서 한 건데 이게 조금 길고 설명을 해봤자 많이 힘들겠지만 간단히 말하면은 텍스트 alt 값 넣어주고요. 이미지 태그에 가면서 alt 값 넣어주고요. input 태그에서는 타입을 넣어주시고요. 오브젝트 플래시 넣어주시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콘텐츠가 아닌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이게 무엇인지 플래시 메뉴인지 이미지 버튼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태그의 속성이 들어가야 되고요.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동영상과 음성 인식 등 음성 등 이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을 적용을 해야 된다. 자막을 제공을 해준다던가 이제 수어를 제공해주면 좋고요. 이제 오브젝트 검사 항목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분 영상 같은 걸 지금 오브젝트 태그로 해가지고 무비나 아니면 오브젝트 플래시 있고요. HTML5 기준으로 비디오라든가 오디오 태그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빠트렸네요. 그래가지고 명료성, 콘텐츠는 명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소리는 무엇이냐면은 색에 대해서 이제 디자이너들은 이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거를 보게 되면은 그냥 접근성 정말 낮은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고대비, 그러니까 최소한의 색상 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명확한 지시 제공. 지시는 yes, no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 명체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위치, 방향색, 소리에 상관없이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메뉴 같은 버튼에 이거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불편을 느낄 수 있겠죠.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만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 계산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따가 뒤에 소프트웨어 설명이 있어요. 거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혹시 블로그 같은 거 자주 찾다 블로그 들어가시면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BGM 혹시 블로그에 들어간 것 때문에 많은 불편을 느끼셨죠? 이것조차도 웹 접근성에 어긋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시작되는 BGM을 없애야 됩니다. 이걸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에 이제 지침이 두 번째가 있는데요. 운영의 용이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키보드로 접근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마우스 없이 조작이 가능한 사이트가, 마우스 없이 조작이 가능하지 않는 사이트는 웹 접근성을 지키지 않은 사이트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키보드에 의한 초점 없는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데요. 이미지 메뉴에 길이를 제각각으로 해놓고 디귿 탭으로 해가지고는 대충 모양을 짜맞췄어요. 그렇게 되면은 혹시 크롬 같은 거에서 탭키를 누르셔서 이제 글자의 하이라이트 같은 게 선택이 되는 게 보이실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미지가 통째로되면서 서로 섞여가지고 내가 이제 1번 메뉴를 누른 건지 2번 메뉴를 누른 건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충분한 시간 제공, 콘텐츠를 읽고 사용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제 가끔 이제 혹시 네이버 같은 데서 이제 상품을 검색하고 해당 쇼핑몰을 이동하면서 이동 중입니다 하고 뜨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옛날에는 아니겠지만 최근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이버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네이버가 그나마 좀 많이 지키고 가이드라인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를 가지고 많이 설명을 했네요. 그래가지고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네. 좀 죄송한데요. 지금 한 50분 정도 지났는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지금 이게 웹 접근성이 아니라 그 수강생 접근성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저걸 다 인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너무 잘 정리된 거니까 저희가 저희 포럼하고 저희 그쪽에 이제 저희 그 페이스북 그룹에 저희가 이 자료는 나중에 PDF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5분 안에 지금 딱 정리를 해서 이거를 마무리 좀 하죠. 네, 이거는 제가 사회자 권한으로 그냥 좀 자르겠습니다. 네. 누가 길게 하라고 했어, 씨. 너무 짧은 게 문제지, 씨. 이거는 너무 힘잖아. 야, 저거 뒤에서 보이지도 않아, 글씨야. 그러니까 주제만. 넘어가가지고 이제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충 하시면은 이제 기계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게 정량적 평가고요. 정성적 평가는 이제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그거를 고려를 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 그냥 웹 표준 이제 그 검사 프로그램 혹시 써보시는 분 계시나요? 프로그램이라는 거 웹사이트에서 네 그걸 사용하시는 부분이 이제 이거에 대한 거거든요. 이제 이미지 태그 같은 경우에는 웹 표준에 대해서도 alt 값이 중요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정량적 평가를 하게 되면 alt 값이 있나를 일단은 웹 표준 프로그램 그 검사기가 이제 검사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냥 넘어가서 이제 정량적 평가 툴도 이렇게 있고요. 아쉽게도 오픈소스 기반으로 돼 있는 게 안 보이고 우분투 같은 데서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성적 평가는 이제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명확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사람만 할 수 있고요. 그에 대해서 적당히 아셔야 되는 분이 이 정성적 평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alt 태그 값에 대해서 얼마나 적절한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아래 예시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상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숙지를 하신 상태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정성적 평가에 대해서는 모든 항목을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량적이라는 분위기로. 정성적 평가 툴은 대충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으니까 다 알아보시고요. 아까 말했듯이 색상 대비 같은 경우에는 푸지스 컬러 셀렉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윈도우 프로그램이랑 4개 버전 가능한데요. 이거를 사용하시고요. 브라우저 북막 클릭 기능으로 파젯이라는 그런 애드온 식으로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alt 값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페이스북에서 눌러보니까 이미지에 대해서 alt 값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웹 접근성 마크가 있는데요. 이거는 돈이 많이 드니까 업체 같은 데서 달면 좋고요. 다시 한번 이제 보면은 이제 웹 접근성이 중요한 거는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노년층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냥 모든 사용자들의 사용성을 개선해주고요. 모든 장애인을 가지거나 그냥 노안을 가지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사용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비장애인까지 사용성을 향상을 시키기 때문에 웹 접근성을 지키면 좋고 그냥 지켜야 되고 지키면 좋습니다. 사용성을 또 개선을 해줍니다. 접근성은 사용성을 향상시켜준다고 WCAG 2.0에서 인트로에서 적혀 있더라고요. 가지고 이제 이 아래 부분은 대충 이제 설명은 그걸 다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가이드라인에 이제 지침에 대해서 이제 숫자를 적어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WCAG나 아니면은 그냥 WCAG나 KWCAG 문서에 보시면은 이 지침 번호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넘어갈게요. 뭐 접근성 향상도 아까 했었죠. 어떤 환경과 어떤 장치를 사용하던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검색 보까지도. 이렇게 되면은 트래픽 상승이 더 쉬워지고요. 이게 그 서버 쪽에서 트래픽 상승은 나쁜 거지만은
이 접속자적 트래픽 상승은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입이 당연히 향상이 되고요. 검색 엔진에 더 많은 정보가 유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방문자 수를 올라갈 수 있고요. 이제 검색이 더 친화적이고 더 많은 상담 노출하고 심지어 사용자의 사이트 체류 시간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다양한 사용자들이 여러분이 만들고 생산한 콘텐츠에 접근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당신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키셔야 됩니다. 텍스트는 가장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텍스트로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HTML 마크업도 중요합니다. 크로스 브라우징이라던가 웹 표준을 사용하고 올바른 태그를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웹 접근성이 좋은 콘텐츠는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걸 할 수 있도록 이제 접근성이 좋은 콘텐츠는 사용자들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더 많은 체류 시간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매우 광범위한 기기에 적용이 돼서 어떤 걸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끔 서버 작업하다가 정보 필요하면은 그 텍스트 브라우저로 검색도 할 수 있게 하면은 이제 웹 접근성이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의 사용성 또한 상승시켜줍니다. 더 많은 사이트 체류자와 방문자가 더 늘어날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장애인분들이 입소문도 많이 내신다고 이게 카더라 통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는 정말 최악의 접근성을 가지면 해결책이 없냐고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플래시가 요즘 많이 개선이 되고 버전이 업데이트되면서 접근성 관련 항목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탭 인덱스라고 해서 아까 탭을 사용해서 메뉴를 사용하는데도 설정이 가능하고 텍스트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를 사용하지 못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제 플래시 예외 처리를 해주셔서 대체 콘텐츠를 푸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플래시 메뉴만 해도 이제 A 메뉴에 서브 메뉴 1, 2, 3, 4 있으면은 그거를 다시 텍스트로 한번 스크립트나 아니면 이제 if 태그로 해가지고 플래시가 없을 경우를 예외 처리를 하셔서 메뉴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이 참고 사이트는 웹 접근성 그 사이트거든요. 거기 가셔서 이 주소를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따가 PPT 주소가 올라갈 거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말하자면 이제 더 엘리 버그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가 무슨 뜻이냐면요, 액세시빌리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접근성을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이트 접속하셔가지고 이제 많은 브라우저들이 있지 않습니까? 크롬, 파이어폭스, 익스플로러, 오페라, 그 외에도 웹마라던가 이것저것 많은 브라우저들이 있는데요. 그 브라우저들이 접근성을 올바르게 접근성을 지키고 관리를 했어도 버그가 생겨가지고 그 버그가 있어가지고 올바르게 접근성을 구현하지 못하고 접근성을 떨어뜨리는데도 브라우저가 한몫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접근성 버그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브라우저 멤버들에게 항의식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그런 게 있고요. 멋진 말 한마디만 해보겠습니다. 웹의 힘은 그것의 보편성이 있습니다. 장애 구애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웹의 창시자 스팀 버너스리 경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아마 다들 아셔야 되는 분이에요. 이분이신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있고요. 이제 마치면서 이제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이제 발표가요. 무슨 책을 다 읽듯이 너무 분량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PPT를 많이 안 해보고 해가지고 발표를 하실 때는 줄여서 간단히 요약을 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드려야 하는데 책 읽듯이 진행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요. 일단 요 접근성에 대해서 혹시 기술적인 질문이나 발표에 대한 이제 그 질문 있으신 분만 HTML5도 접근성에 HTML5는 이제 접근성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기준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아직 몇몇 브라우저는 HTML5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익스플로러 6만 해도 5는 지원 안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CSS 핵이라던가 아니면 자바스크립트를 해가지고 HTML5 태그를 인식시키는 그런 자바스크립트 JS 파일이 있더라고요. 그걸 사용하셔서 아까 말했듯이 크로스 브라우징도 돼야지 웹 접근성을 지켰다고 어느 정도 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미지 태그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HTML5에서는 이미지 태그에 들어가는 롱 디스크립션 속성이 사라졌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파트 2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 접근성은 이제 조금 쉽게 말하자면 고려하다 보면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 비장애인의 사용성 또한 향상되기 때문에 안 지켜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아니신 분들이 있지만 그리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